자녀 교육에 머리 아픈 엄마 여러분, 33년 오롯이 국어 교육 하나만 파고 있는 국어 전문가 엄마 국어입니다. 오늘은 22년 수능 문학 지문 보면서 10분 내로 간단하게 수능 국어 아는 척하기 동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능 문학입니다. 미리 좀 이것저것 적어놨고요. 수능 문학은 사실 여기도 적어놨는데 스피드가 생명이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읽고 빠르게 답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어떤 거 보면은 너무 디테일에만 집착해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다 씹어먹고 모든 선지 다 파악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시간 내로 못 들어오죠. 그래서 일단 오른쪽에 여기 갖다 놓은 기본 개념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작품에서 실제 수능날 어느 정도까지를 끄집어낼 것인가 쳐다보고 그 다음에 문제 6개 나오는데 문제를 좀 풀어보는데 원래 수능 문학은 오답률이 보통 한 20, 30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2번, 23번이 오답률이 뭐 50%가 넘어요. 문학에서 50% 넘는 거 굉장히 드문 일인데 50% 넘는 요 문제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문학인데 50%가 넘게 올라갔는지 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능 문학 요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수능 문학은 내신 문학이 아니에요. 내신 뭐 여러분들도 다 고등학교 다녔겠지만 한 글자 한 글자 구겨진 하늘은 묵은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파악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이거 어디랑 연결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했었죠. 내신에서는. 수능에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수능은 그냥 주제하고 표현 딱 그 시 하나에 주제 하나 표현 하나 그래서 6문제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파악하면 되는 건데 도대체 그럼 이 낯선 시에서 어디를 어느 만큼 내가 끄집어내야 되는 건지 오늘은 10분밖에 안 되니까 맛만 좀 보여주고 나중에 이제 학생 버전 들어갈 때 실제 이제 공부할 때 어느 부분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갖고 문풀하고 연결될 건지 그 부분을 공부를 자세히 하겠습니다. 여기 써놓은 거는 너무 꼼꼼하면 망한다. 여러분들 수능 해설하는 거 좀 보세요. 문학 같은 거 해설 보면은 시 한 세트 해설하는데 막 1시간 걸려요. 이 시 하나 요거 하나 해설하는데 이거 가지고도 한 10분 20분 나도 할 수 있죠. 근데 쓸모가 있습니까? 수능날 이거 시 하나인데 10분 걸려요? 큰일 나죠. 10초에서 20초 사이로 이거 읽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꼼꼼하면 망한다. 그 다음에 스피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비문학이 보통 40분, 그 다음에 문학이 20에서 25분, 그 다음에 화작이든 엄매든 한 15분 안쪽 이렇게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소설이 7분, 그 다음에 시가 한 6분, 사실은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죠. 굉장히 스피드가 중요한 부분이 수능 문학이다. 그럼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개념어부터 가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개념어 해갖고 시중에 교재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 어떤 책들 보면은 뭐 짧게 나온 게 한 150쪽, 제일 길게 나온 게 한 400쪽 개념어만.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아주 꼼꼼하게 모든 단어들을 다 설명해놨어요. 이거 보다가 학생들이 질려버려요. 그래서 개념어 공부하는 건 맞는데 사실은 소설 1시간, 시 1시간, 2시간이면 끝나요. 어차피 답에서 요구하는 거 많지 않거든요. 우리는 수능 문제 빨리 풀려고 이거 공부하는 거지 이거 자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말 전도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수능 문학은 뭘 공부하냐? 뭐 비문학도 기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특히 문학은 기출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 개념어들이 전부 어딨냐면 여기에 있죠. 근데 94년 거부터 굳이 너무 문제를 옛날 문제 풀이 방식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최근 10개년 거만 작품과 문제 몽땅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전에 것들은 작품에서 끄집어내는 거 아까 뭐라고? 주제하고 표현 끄집어내는 거 훈련 이거 하면은 낯선 시 훈련도 되는 겁니다. 뭐 낯선 시의 모든 거 돼갖고 뭐 500쪽짜리 600쪽짜리 그렇게 책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정도만 쳐다본다. 왜냐하면 264 초가 이게 이제 낯선 시인데 264 이미 기출에 수 없이 나온 사람이죠.
다음에 EBS를 공부한다. 그 다음에 응용문제, 이감이나 간슬개 같은 것들 공부한다. 그 다음 훈련은 뭐냐? 기출문제는 천천히 푼다. 낯선 문제는 원래 속도로 풀고 간단하게 분석하고 연습이 되면은 1.5배 속도로 푸는 걸 훈련한다. 작품으로 가겠습니다. 작품으로 가서 이육사는 알고 있는 사람인데 초가 처음 보는 시였고, 그래서 원래 실제 풀 때는 뒤에 보기 쳐다보고 주제를 찾는 겁니다. 봤더니 이육사라는 사람이 이제 고향 아닌 곳에서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굉장히 힘들다. 고향 생각했더니 마음이 아프다. 이 정도를 끄집어내면 되고. 자, 김관식의 거산호 2번이라는 EBSC가 나왔어요. EBSC는 10초입니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산을 쳐다보면서 그리움을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옥의 담초라는 수필이 나왔어요. 수필은 굉장히 길게 오래 읽으면 안 되는 거고 짤막짤막하게 이 끝부분의 주제만 살펴보면 됩니다. 자연은 그대로인 건데 인간들이 그 자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예요. 자, 문제 가볍게 볼게요. 18번 가장 적절 해갖고 요 수필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성찰한다. 간단한 문제였고, 19번 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출제가 돼 있고, 이육사의 시에서 아까 기대하던 전경을 묘사한다 라고 돼 있고, 그 둘째 줄 보면은 기대하던 곳이 아니죠. 홍수로 떠내려갔다, 그 얘기 나오니까 그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망이 이루어졌다. 지금 아까 이육사 고향을 떠나와가지고 고향이 안타깝다 얘기하는 건데 이루어졌다 하면 틀린 거죠. 20번 가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뭐 산이 뭐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거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할 건데, 문학에서 이 답이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굉장히 정해져 있거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적극 의지. 21번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다의 주제, 가장 적절 주제를 묻는 문제고, 하늘의 입장에서는 모든 자연은 우열이 없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뒷장의 오답률 높은 22번하고 23번 갑니다. 북하와 북창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런 문제 아까도 얘기했는데 가장 적절은 뭐라고 했냐면 주제를 묻는다. 근데 그 주제가 뭐냐? 이거예요. 문학은 이렇게 해설지 써 있는 대로 그 디테일한 주제를 묻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시에서는 아까 뭐라고? 고향에서 세모를 꼈다. 두 번째 시에서 뭐라고? 동그라미를 꼈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번 볼게요. 2번 가에서는 현실적 상황에, 나에서는 절망적 상황에. 아까 나가 뭐라고? 절망적 상황. 이런 식으로 주제를 가지고 푸는 것도 훈련하면 이거 오답률이 무려 한 50몇 프로 됐는데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23번 가겠습니다. 23번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19번인가 문제에서도 나왔었는데, 문학에서 특히 보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은 보기의 주제, 문학의 보기의 주제는 거의 끝에 줄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 활용하냐면 답지에 반드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수능 문제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학생들 버전에서 문제 풀 때 보기를 활용해서 검산하는 방법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다에서 보면은 자연을 맘대로 재단하지 마라. 근데 인간과 가까운 적막한 분위기, 이런 얘기는 아예 없었죠. 그냥 답지에서는 개소리 써놓은 건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단 수필 읽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었고, 그 다음 그거를 통해 가지고 적막한, 왠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적막한 분위기에서 이거를 끄집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훈련한다면 아마 큰 무리 없이 문학도 해결이 될 겁니다. 수능 문학 할 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